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컬러 다가가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색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색의 삼원색이라든지 빛의 삼원색이라든지 채도, 명도,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원셀 색 표기를 통해서 여러가지 보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보색 대비와 이제 나머지들을 이용을 해서 색의 여러가지 배색적인 기능을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명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시성이라는 거는 멀리서 봤을 때도 잘 보이는 성질을 얘기해요. 명도와 채도의 차이가 클수록 명시성이 높습니다. 간판 생각하시면 돼요. 간판. 일반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명시성이 높은 간판의 배색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가장 첫 번째에는 이 물음표가 검정색 배경의 노란색 물음표 색상이에요. 명시도가 가장 높은 순서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노란색 배경의 검정색 물음표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흑백, 이렇게 돌아가는데, 색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명도가 어두운 색상이 뭐였죠? 기억을 하시려나? 가장 어두운 색상은 빨간색과 보라색이었고요. 가장 명도가 높은, 그러니까 가장 밝은 색상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채도가 가장 없고 가장 명도가 낮은 거는 검정색이고요. 채도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가 가장 커서 1번의 물음표가 가장 명시도가 높은 겁니다. 그 도로교통 표지판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공사 중이라는 표시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멀리서 차로 봤을 때도 눈에 일단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도가 좀 높은 컬러를 배색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써요. 솔직히 눈이 아프기도 하고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고의 표시 또는 이제 멀리서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조금 익숙한 저런 컬러 배색이 뭐냐면 이마트예요. 이마트. 이마트의 그 간판이 좀 독특하게도 노란색과 검은색이에요. 아무튼 간에, 자, 아래쪽을 보시면 명시도가 낮은 순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명도가 높은, 가장 밝은 색상인 노란색에 가장 명도가 높으면서 채도가 없는 흰색이 배색이 되었죠. 반대죠? 아까 봤던 거랑. 네, 이런 배색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명시도가 아주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목성은 자극이 강해서 눈에 잘 띄는 성질이에요. 눈에 잘 띄는 거는 아까랑 기능적으로 달라요. 아까는 멀리서 잘 보이는 성질이 명시성이었고요. 이거는 자극적인 색상을 써서 눈에 일단 띄는 게 목적입니다. 주의가치가 높다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채도가 높고 또 난색의 경우 저채도의 한 색보다 주목성이 높기 때문에 빨간색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생활적인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리모콘 다들 쓰시죠? 리모콘에 보통은 전원 버튼이 빨간색이죠. 다 검은색인데 일단 전원이라고 안 적혀 있고 다른 게 적혀 있다고 해도 저희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 빨간색을 찾아서 누르게 됩니다. 왜냐? 눈에 잘 띄니까. 또 빨간색은 자극적이어서. 일단은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명시성이랑은 일단 상관이 크게 없어요. 채도가 일단 높아야 되는 거예요. 채도가 높고 또 색이 세야 되는 거죠. 자, 색상에 진출색과 후퇴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출색과 후퇴색. 진출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오는 성질이고요. 후퇴색은 뒤로
들어가는 성질이에요. 색이 진짜 앞뒤가 있다고 하기보다는요, 색 자체가 조금 더 눈에 띄고 조금 더 차분해 보이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주목성이 강하다고 했던 난색계 있죠. 그 난색계의 색상들이 대부분 진출색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푸른 톤, 차가운 톤에 해당하는 후퇴색은 한색계에 나타납니다. 한색계가 대부분 후퇴고 난색은 진출, 붉으면 진출, 푸르면 후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명도가 또 높은 색일수록 명도가 낮은 색보다 상대적으로 진출이 돼서 보이고, 또 채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채도가 낮은 색보다는 더 진출이 돼 보입니다. 또 채도가 있을수록 무채색보다는 더 진출이 되어 보인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명도차에 대해서는 얘가 여기에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고요. 여기 아래쪽에는 빨간색이 나머지 애들보다는 조금 더 나와 보이게 되죠. 노란색도 그렇고요.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애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대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대비에 대해서 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기억할 것도 많고 한데, 사실 보색 대비가 대비의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각색이라고 해서 색을 봤을 때 뇌로 기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기능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어떤 색을 일정 시간 보시게 되면 그 색상이 저희한테 기억이 됩니다. 그 상태로 시선을 다른 대상으로 이동을 하면 기억된 색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 색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색의 대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색의 대비 현상은 우리 눈의 망막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과 또 뇌에 전달되는 신경 과정에서 기인을 합니다. 색상 대비라는 거는 이제 조합된 색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배경색의 잔상으로 나타나는 심리보색 쪽으로 또 색상이 변화를 해서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색상환 있죠? 동그란 무지개처럼 생긴 거. 그 색상환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색끼리 조합을 할수록 색상 대비가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보색끼리 조합을 했을 때 색상 대비가 가장 커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빨간 배경에 주황색 네모가 있죠. 아래쪽에는 빨간색 배경에 글자를 주황색으로 적었습니다. 빨간 배경 안에 주황색은 심리적으로는 이 색상환에서 청록색의 방향으로 치우치게 보이므로 이 주황색은 빨간 배경에 있을 때는 약간 노란색의 기미가 보이게 돼요.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빨간 배경에 있으면 색상환의 순서에서 옆으로 가는 성질, 그러니까 보색으로 가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오렌지 빛보다 조금 더 노란색에 가깝게 보여진다는 거죠. 착시현상처럼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 색은 무슨 색일까요? 해서 배경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다 이런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좀 전에 그 주황색하고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같은 색상입니다. 자, 노란색 배경에 주황색 네모가 있고 또 주황색 글자가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건 또 남색의 방향으로 치우쳐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에 가는 길에 있는 요 빨간색의 색상이 조금 들어가 보이게 돼요. 그쵸? 여기는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더 빨개 보이게 됩니다. 심리적인 거예요. 실제 색상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명도 대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명도 대비를 다루기를 좋아하는데 보통 타이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명도, 그러니까 이제 검정색이라든지 흰색의 그런 배합에 의해서 조금 세련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도 대비를 잘 이용하시면요. 자, 가운데 회색 네모가 있죠. 배경은 흰색 또는 검정색이고요.
중앙에 있는 이 회색은 같은 명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흰색 배경에 있을 때는 조금 더 후퇴돼서 어둡게 보이고요. 검은색 배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여서 검정색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밝고 진출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명도 대비라는 거는 서로 명도가 다른 색상을 조합을 했을 때 명도가 높으면 그거보다 더 높게 또는 명도가 낮으면 그 원래의 명도보다 더 낮게 느껴지는 대비 효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그 밝고 어두움에 의해서 어둡게 보이거나 밝게 보이는 겁니다. 명도 대비는 정말 잘 활용하면 너무 좋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시각적으로 조금 더 눈에 띄는 배색에 의해서 이제 간판이라든지 뭐 경고의 문구를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대비가 이용이 됐었죠. 자, 여기 노란색의 타이포와 노란색의 네모가 있습니다. 배경은 회색이고 또 검정색이에요. 자, 상대적으로요. 어떤 게 눈에 더 띌까요? 어떤 게 더 깔끔해 보여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검정 배경의 노란색 글자 또는 노란색 사각형 이렇게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명도 대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회색에 있는 애들은. 왜냐? 명도가 검정색보다는 회색이 높죠. 회색이 더 밝잖아요. 근데 노란색은 어때? 노란색은 원래 명도가 높아요. 명도가 높은 애랑 명도가 높은 애는 당연히 비슷하니까 대비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명도가 낮은 검정색과 명도가 높은 노란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색상의 갭이 벌어지면서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쵸? 자, 명도와 또 이제 채도라는 게 있죠. 채도 대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빨간색은 채도가 정말 높은 색상이죠. 그 안에 지금 자주색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자주색 자체도 사실 다른 애들이랑 있으면 채도가 그렇게 떨어진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빨간색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채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배경색에 의해서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형상이 채도 대비입니다. 어떤 색상의 그런 주위에 보다 선명한 색이 있으면 그 색상의 채도가 실제보다 낮게 보이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채도의 차이가 클수록 색상 대비 효과도 커지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그 자주색이 맞습니다. 비교해볼까요? 여기서랑 채도가 어떻게 돼? 여기서는 얘가 좀 묻혔죠. 근데 여기서는 눈에 띄잖아요. 왜냐? 배경에 있는 저 회색이 채도가 없는 애라서 그래요. 채도가 낮은 애랑 같이 있으면 얘는 조금 부족한 채도일지 몰라도 눈에 띄는 겁니다. 채도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대비라는 게 있어요. 눈이 좀 아프시죠? 이거는. 자, 파란색을 한참 본 다음에 빨간색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 그런 현상입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는 대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색상을 쭉 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다른 색을 봤을 때 실제 색보다 조금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 그게 계속 대비라는 겁니다. 확대를 조금 해볼까요? 자, 화면에 파란색이 이렇게 있도록 이 색상을 조금 보다가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을 저희가 계속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뇌에 그 파란색이 들어있어요. 근데 빨간색을 봤을 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빨간색의 색상보다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시간차가 있는 대비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보색 대비가 있습니다. 보색 대비는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잘 이용하면 정말 세련된 그런 색상을 연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색상 자체의 대비가 크면 클수록 눈에 더 띄고 또 그만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빨간색과 초록색, 파란색과 주황색, 연두색과 보라색.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쓰면서 좀 생기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색상차가 가장 큰 보색끼리 조합을 했을 때 서로의 채도가 강조가 돼서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그거를 보색 대비라고 해요. 신기하게도 보색의 두 색상을 혼합을 했을 때는 무채색이 됩니다. 실제로요. 물감을 섞었을 때 무채색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자, 그리고 면적 대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면적 대비. 이거는 정말 타입4에서도 그렇고, 이제 색상이라는 게 사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책을 샀어요. 근데 그 책이 모든 페이지가 다 그냥 색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게요. 그건 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색상이라는 것이 조금 뭐 배경이랑 분리가 돼서 블럭블럭 나뉠 수도 있는 거고, 면적에 따라서 색상이라든지 뭐 글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조금 더 그 레이아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면적 대비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색상이 가지고 있는 명도,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면적 대비인데, 큰 면적은 일단 좀 무난해져요. 그러니까 명도라든지 채도가 실제보다 높아 보이게 되고, 작은 면적은 명도와 채도가 실제보다 낮아 보여요. 조금 이제 응축이 돼 보이는 거죠. 똑같은 파란색이어도 이 파란색이 배경처럼 깔렸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파란색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이죠. 이렇게 배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눈에 띄고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진해 보여요. 명도와 채도가 더 세 보이는 거죠. 더 가늘면 더 그럴걸요? 여기도 그래. 자, 파란색이 배경이고 노란색이 이렇게 얇은 줄로 나타났을 때는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눈에 띄게 됩니다. 왜냐?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채도라든지 명도가 원래보다 약해 보이니까요. 배경처럼 보이니까. 여기서는 반대죠. 여기보다 여기에 있는 파란색이 더 어두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명도가 더 낮아 보이고요. 채도도 더 강해집니다. 자, 동시 대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봤을 때 그 화면 내에 있는 색들이 실제 색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원래 색상과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였을 때 느껴지는 색채간의 차이를 동시 대비라고 해요. 중성색이라든지 회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색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주변 색으로부터 좀 영향을 받게 돼서 동시 대비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색상입니다. 지금 똑같은 오렌지색 물음표를 얹었는데 배경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이죠. 조금 더 어둡거나 조금 더 녹색처럼 보이는 애도 있고요. 이런 게 동시 대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난 대비라는 게 있어요. 한난 대비. 한난 대비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난색과 한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따뜻할 난, 차가울 한. 그러니까 따뜻한 색일수록 붉은색이고 대부분 진출색이라고 했고요. 또 한색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푸른 톤이 많고 또 호태색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도로 쳤을 때는 난색 계열이 대부분 채도가 더 높아요. 눈에 띄고요. 자, 이렇게 색의 온도감, 색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온도감에 따른 변화를 대비로 줬을 때 한난 대비라는 얘기를 합니다. 따뜻한 색이라든지 차가운 색을 중성색 가까이에 두면 그 색상들이 서로 영향을 줘서 중성색이 따뜻하게 보이거나 더 차갑게 보이고 해요. 중성색이라는 거는 한색도 난색도 아닌 애들이 중성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여진 이 체크 무늬들, 빨간색과 보라색의 체크, 또 녹색과 보라색의 체크를 보셨을 때 똑같은 보라색이지만 느낌이 다르죠. 빨간색과 같이 배색이 되어 있는 저 빨간색과 보라색의 체크 무늬는 보라색이 조금 더 빨간색에 비해서 차갑게 느껴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애는 녹색에 비해서 더 따뜻하게 보여져요. 상대적인 거예요. 뭐든지. 대비라는 거는 비교할 상대가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배색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색을 하실 때. 자,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지난 시간 했던 거 복습 겸 쭉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색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색이라는 거는 물체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고 물질이며 감각입니다. 심리 물리색 또는 빛의 색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저희가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가 빛을 반사해서 저희 눈으로 들어오고 저희 뇌에 입력이 돼서 지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각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눈으로 보긴 하지만 뇌에 의해서 그 색이 뭐다 하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색이 그 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생맹이라던가 색약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약간 고장이 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색상. 자, 색상은 색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색상이 있어요. 빨주, 노초, 파란보. 7가지 색의 빛. 이 색이 7가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색의 빛이 7가지로 정한 거예요. 뉴턴이. 대표색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혼합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가 지난번에 또 배웠던 그 색상환이라는 거죠. 이 색상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색상환을 잘 이용을 하시면 보색 대비라든지 아까 전에 그런 중성색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배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예쁘게 가능해지겠죠. 검정색과 흰색을 제외한 순색 10컬러로 표시를 하게 돼요. 이게 색상환이에요. 먼살색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무지개 컬러인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중간색인 주황, 그 다음 연두, 청록, 남색, 자주색 이런 것들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총 10가지 기본색이 나옵니다. 자, 또 색의 삼속성 중에 명도라는 게 있어요. 명도는 색상의 밝고 어두운 정도입니다. 흰색에 가까울수록 더 명도가 높고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명도가 낮다 얘기를 했어요. 밝고 어두운 거죠. 색의 명도 관계를 콘트라스트라고 얘기하죠. 대비예요. 명도 차이가 크면 콘트라스트가 높다. 명도 차이가 작은 거는 콘트라스트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검정색과 흰색은 색상으로 얘기를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 채도가 없으니까요. 무채색이니까. 이 검정색과 흰색을 제외한 순색 12컬러 중에서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은 노란색, 또 가장 어두운 색은 보라색과 빨간색이었죠.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대비가 보색 대비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요. 색의 삼속성 중에 색상이랑 채도는 유채색에만 있고 명도는 무채색과 유채색 둘 다한테 있어요. 명도. 콘트라스트가 또 높으면 여러분 선명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다고 칠게요. 명도 대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좀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이 나오고요. 명도가 대비가 좀 낮으면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보정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을 그리실 때나 일반적인 배색을 하실 때나 옷을 입을 때나 화장을 할 때 전부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색의 삼속성 마지막 채도. 채도라는 거는 색상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정도입니다. 채도가 낮으면 탁하고 채도가 높으면 선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명도만 있고 채도가 없으면 무채색이라고 해요. 회색, 검정색, 흰색 이런 것들. 그 무채색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낮고 채도가 높을수록 순색에 가깝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들을 다 조합을 했을 때 색조라는 게 나오게 되죠. 톤이라고 불러요. 색의 명암, 그런 강약이라든지 색이 가지고 있는 맑고 탁함의 정도, 색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전부 색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도, 채도의 변화를 따라서 색의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톤이라는 거에 센스를 가지시게 되면 디자인이라든지 그림을 그리실 때 아주 이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원색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삼원색, 색의 원료입니다. 색의 삼원색은 마젠타, 사이언, 옐로우예요. 마젠타는 저 분홍색이고요.
사이언은 하늘색, 옐로우는 아시다시피 노란색이 되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색상이 삼원색이고 어떤 색상을 섞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료니까요. 이 삼원색을 배합해서 모든 색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색을 삼원색을 섞게 되면 점점 어두워져서 더 탁해지고요. 그럴수록 나중에 겹쳐지고 겹쳐져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검정색에 가까운 탁한 그레이가 나오게 돼요. 똑같은 양으로 섞었을 때 검정에 가까운 짙은 회색이 만들어집니다. 감산혼합이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CMYK라는 색상의 기초가 됩니다. CMYK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쇄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잉크 4가지 색상이에요. 실제로 그거 CMYK 컬러 모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빛을 삼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는 섞을수록 당연히 어두워졌는데 이번에는 섞을수록 밝아집니다. 그래서 가산혼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까는 뭐 사이언, 마젠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반대로 빨간색, 뭐 파란색, 녹색 이렇게 3가지가 돼요. RGB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삼원색을 섞었을 때 아까는 조금 탁해지는 컬러들 위주로 나왔다면 이거는 섞었을 때 정말 무궁무진한 컬러들이 나와요. 하지만 저희가 물감으로 섞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통 모니터나 웹상에서만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혼합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빛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빛이 없을 때는 그냥 검정색. 삼원색을 똑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는 흰색이 나옵니다. 2차 색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전에 했던 그 삼원색 중에 2가지 원색을 똑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 나오는 색들. 주황색, 뭐 녹색, 보라색 이런 것들은 감산혼합에서 나왔던 2차 색이고요. 가산혼합, RGB에서 나왔던 2차 색은 노란색, 마젠타, 사이언이에요. 자, 아까 그 10가지 색상환 기억하시나요? 색상환에서 바로 옆에 있는 색들은 유사색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좀 무난하게 눈에 안 띄는 그런 배색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배경에 사용하면 좋겠죠. 배색의 여러가지 방법 중에 유사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색이 있었죠. 색상원에서 맞은편에 있는 색상. 딱 정보색 말고도 그냥 맞은편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의 보색이 되는 거예요. 색상 거리가 멀고 색상 차이가 크면서 강한 대비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2가지를 배색을 했을 때는 강렬하고 화려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보색이 얘는 빨간색, 청록색, 연두색, 보라색,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남색 이렇게 있고요. 정보색. 자, 보색의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종류가 첫 번째로 정보색이 있어요. 색상원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인데 완전히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에요. 가장 대비가 높아서 그만큼 선명하고 또 강한 인상을 줍니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색이 약보색인데요. 약보색은 색상원에서 정보색의 양옆에 있는 색 007 빵이라고 했죠. 좀 전에 했던 그 보색만큼 정보색만큼 강렬하진 않지만 높은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그 보색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약보색을 사용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삼보색. 삼보색은 띄엄띄엄 한 칸씩 한 칸씩 띄엄띄엄 있는 애들. 걔네들이 삼보색이에요. 동일한 간격으로 위치하는 색들이 삼보색이고요. 조화로운 배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무리해서 쓸 만한 그런 컬러가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정보색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좀 약간 실험적으로 뭐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보색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삼보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난한 그런 보색을 쓸 수가 있어요. 약보색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근데 삼보색이 제일 무난하긴 해요, 사실. 그렇게 뭐 대비가 이제 심하거나 그렇지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색과 한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색이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거든요. 따뜻한 느낌의 색이 있고 또 차가운 느낌의 색이 있어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색이 있고요. 일단은 보통 난색이라고 해서 따뜻하고 좀 그런 느낌을 주는 컬러들이 빨간색 계통에 있어요. 빨간색 근처 애들 있죠. 좀 붉은 느낌을 주는 애들. 보통 적색 계통이 따뜻한 느낌, 청색 계통은 차가운 느낌을 주거든요.
또 난색과 한색, 뭐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들은 중성색이라고 부릅니다. 난색의 대표 컬러가 빨강, 노랑, 주황이고요. 한색은 녹색, 파란색, 남색. 두 색상이 가지고 있는 온도적인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난색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이고 또 활동적인 느낌, 좀 선명한 느낌을 준다면 한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또 안정되고 그런 느낌을 줘요. 중성색은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좀 수수한 느낌. 네, 그리고 색상이 가지고 있는 무게도 있다고 했죠. 가벼운 색상일수록 좀 채도가 높고 명도도 좀 높은 편이고요. 무거운 색은 명도와 채도가 낮게 됩니다. 그 색상과 채도 자체는 사실 경중감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명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한색 계열이 좀 무겁고 난색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발랄한 느낌을 주고 싶으실 때 그럴 때는 가벼운 색을 쓰는 거고, 좀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좀 어른스럽고 성숙한 느낌을 주실 때 그럴 때는 무거운 색을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아까 했던 거 복습 한번 할게요. 색이 가지고 있는 명시성, 배색에 따른 명시성입니다. 명시성이란 멀리서도 잘 보이는 성질, 간판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간판이 아니라 교통 표지판, 경고창 이런 것들. 명도와 채도의 차이가 클수록 명시성이 높다고 했어요. 명시도가 높은 컬러들은 배색을 했을 때 일단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색의 주목성이 있었죠. 주목성은 자극적인 색상을 이용을 해서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배색이에요. 주의 가치가 높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채도가 높고 또 난색의 경우가 비교적 한색보다는 주목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 잘 없지만 파란색 버튼이 있는 리모컨은 전 진짜 본 적 없거든요. 대부분 빨간색의 그런 버튼을 가지고 있죠. 리모컨 같은 경우에. 네, 주목성이 강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쓰게 돼요. 저희가 눈 아프다고 하잖아요. 빨간색을 오래 쳐다보면. 그래서 좀 자극이 강한 컬러를 보통 그렇게 쓰게 돼요. 그 대신에 면적이 그렇게 크게는 안 쓰여요. 그 주목을 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을 작게 쓰는 거죠. 아까 면적 대비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색이 또 진출하거나 후퇴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보통은 난색 같은 경우에 진출색에 가깝고요. 또 보통은 한색 같은 경우 후퇴색입니다. 채도가 높은 색은 상대적으로 채도가 낮은 색들보다는 좀 나와 보이고, 또 명도가 높으면 명도가 낮은 애들보다는 더 튀어나와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아까 이렇게 명시성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색상 대비, 색의 대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억을 했을 때의 색깔과 그게 이제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색상이 좀 다르게 보이는 현상, 그거 보고 색의 대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색끼리 조합을 할수록 색상 대비가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똑같은 주황색인데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먼셀 색표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예요. 똑같은 주황색이지만 이거는 아까보다 좀 더 어두워 보이죠. 빨간색의 기미가 조금 더 보여요. 그리고 명도 대비가 있었습니다. 이제 배경이 검정색이고 흰색인 이유는 명도가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색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명도가 높으면 원래보다 더 명도가 높게끔 느껴지게 만들고, 명도가 낮은 색은 원래보다 더 명도가 낮게 느껴지는 대비 효과가 바로 명도 대비입니다. 즉, 주위가 가지고 있는 명도에 의해서 더 어둡게 보이거나 더 밝게 보여지는 게 바로 명도 대비예요. 같은 회색인데도 흰색 바탕에 있을 때는 검정처럼 보였는데 검정 바탕에 있으니까 흰색처럼 보이죠. 두 개가 똑같은데 어떤 거는 더 어둡고 어떤 거는 원래보다 더 밝아 보여요. 이게 바로 명도 대비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색과 흰색 같은 경우에, 아니 회색과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했을 때 대비가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거나 두 색상의 갭이 커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노란색이 검정 배경에 들어가 버리니까 원래보다 더 밝아 보여요. 빛나요. 거의 빛나. 그리고 채도 대비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명도 대비랑. 채도가 다른 배경색에 의해서 조금 더 다르게 보여지는 현상. 어떤 색상이 이제 주위에 있을 때 그거보다 선명해 보이는 거. 선명해 보이는 색상이 있으면 실제보다 채도가 뭐 낮게 보인다든지 더 세게 보인다든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채도의 차이가 클수록 색상 대비 효과도 더 커지게 돼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채도가 굉장히 높은 빨간색 배경이고 그 안에 조금 중선색에 가까운 자주색이 있는데 자주색이 채도가 원래보다도 더 낮아 보이죠. 빨간색에서 비교가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세단 말이야. 회색 배경에는 채도가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선 좀 채도가 나는 높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가 됐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계속 대비 그런 게 있었고 또 보색 대비 이건 중요해요. 색상 차가 가장 큰 보색끼리 조합을 했을 때 서로의 채도가 좀 강조가 되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 보색의 두 색이 혼합을 했을 때는 무채색이 된다고 했어요. 그 먼셀 색표계에서의 마주보는 색상이 보색이라고 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 파란색과 주황색, 보라색과 연두색 이런 것들. 좀 생기 있어 보이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유행을 안 타요. 눈에 띄는 배색을 할 수가 있어요. 색을 잘 쓴다는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보색 대비를 이용을 잘 하시면 돼요. 정보색을 이용한 대비가 좀 겁이 난다? 그럼 약보색을 이용하세요. 나는 보색 쓰기가 좀 두려운데 색은 잘 쓰고 싶어. 그럼 삼보색을 이용하시면 돼요. 보색 대비라는 거는 종류가 많아요. 쓰기 나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명시성이 가장 높은 두 번째 배색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배경이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약보색을 이용해서. 일단은 그 주인공이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리고 면적 대비가 있었죠. 똑같은 색상이라도 면적이 크면은 조금 더 어떻게 돼? 명도와 채도가 실제보다 조금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발랄해지고 조금 더 밝아지는 거예요. 면적이 작으면 명도도 채도도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면적이 작고 가늘어지면은 좀 진해 보이고요. 면적이 좀 커지면 눈에는 안 띄게 됩니다. 무난해지는 거죠. 배경색처럼. 네, 그리고 동시 대비라는 게 있었죠. 실제로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거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색채 간의 차이, 그게 동시 대비였어요. 그리고 아까 한난 대비가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한난 대비. 색상이 가지고 있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대비. 그게 바로 한난 대비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빨간색이 대표적인 난색이라고 했죠. 네, 빨간색이랑 저 보라색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당연히 더 차가워 보이게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색의 성질보다. 근데 보라색이 녹색이랑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녹색은 일단 좀 난색이 아니라 한색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라색이 조금 따뜻해 보이게 돼요. 이런 게 한난 대비예요. 예. 여기까지 했었죠. 색상의 여러 가지 그 대비라든지 가지고 있는 색의 속성과 성질을 잘 이용을 하시면 디자인을 하실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거는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인포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 모양은 보지 마시고 색상만 일단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일단 좀 가벼워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인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 원인이 뭔지 일단 저희가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차가워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사용한 컬러가 한 색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푸른색. 대부분 푸른 톤으로 지금 제작이 됐고요, 디자인이. 그 다음 가벼워 보이는 이유는 색상이 명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도가 낮대. 명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명도가 높고 또 채도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명도가 높으면서 채도가 약하면 파스텔 톤이 나오거든요. 색이 가지고 있는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무거워 보인다기보다는 좀 가벼워 보이는, 무게 자체가 조금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비적으로 봤을 때, 대비해서 저희가 접근했을 때 어때요? 대비가 거의 없어요. 콘트라스트가 약해요. 그래서 또 톤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비가 클수록 더 선명해진다고 했는데 선명도가 떨어지죠. 파스텔 톤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대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해 보이고요. 가벼워 보이고요. 밝아 보이고. 아시겠죠? 무난무난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비가 거의 없고 굳이 따지자면은 유사색 위주로 사용했고 심지어 그거마저도 중성색을 많이 섞어서 한색 위주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중성색을 사용해서 무난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되지? 자, 요건 어때요? 식당 갔을 때 볼 법한 그런 메뉴판처럼 생겼는데 일단 배경이 검죠. 배경이 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색채들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대부분 명도가 높아요. 명도가 가장 높은 색상인 노란색과 명도가 가장 높은 무채색인 흰색 위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포인트로 사용한 색상들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가장 주목성이 큰 난색에 해당을 합니다. 진출색. 그러니까 명도적으로 봤을 때는 어두운 컬러에 해당하지만 눈에 띄기 때문에 자극적이라고 했어요. 주의가치가 높은 컬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경은 일단 정말 배경의 역할을 잘하는 명도와 채도가 없는 검정색을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대비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대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조금 띄어요. 가독성이 좋은 폰트를 쓰진 않았지만 폰트는 글씨체거든요. 가독성. 눈엔 띄지만 글자 자체가 모양이 읽기 좋은 그런 모양체의 서체는 아닌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림, 인포그래픽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약간 눈에 빡 들어오는 강조가 조금 될 만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배색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도인데 지금 일단 저희가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과 안 띄는 부분이 있죠. 자, 색상이 다양하게 사용이 된 것 같지만 대부분은 난색 계통을 사용을 했고요. 자, 일단은 저기 이제 별로 표시가 없는 이런 무난한 애들은 채도도 흰색에 가까우니까 흰색이 무채색이니까 어때요? 채도가 약해요. 그리고 명도도 어때요? 명도가 낮으면 어둡고 밝으면 명도가 높다고 했죠. 명도가 높고 채도가 약해요. 그럼 파스텔 톤이라고 했어요. 그런 색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명도가 낮고 또 채도가 센 애들을 더 뒷받침해주는, 대비를 줬을 때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포트를 해주는 애들이 돼요. 그런 강조된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명도가 낮고 채도가 얘보다 훨씬 세죠. 요렇게 채도 대비라든지 명도 대비를 줌으로써 더 주목이 될 수 있게 디자인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비슷비슷하네요. 여러분도 이제 그 근처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지하철에 가서 마주쳐서 보이는 그런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보여지는 지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눈에 좀 띄어야지만 되는 그런 디자인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배운 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면 재밌어요, 진짜. 실제로.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따로 댓글이라든지 메일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상에 대해서 색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그에 맞는 컨셉, 컬러가 가지고 있는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몰랐던 부분도 많으실 거고 아는 부분도 있어서 공감하실 부분도 되게 많아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 여기까지. 그럼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